방송 3사가 공동으로 이번 총선의 전국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은 21곳 가운데 11곳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강원과 인천 등지에서 총선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둘러싼 책임 공방도 가열됐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봄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유흥업자로부터 억대 금품 등을 받은 경찰관 4명이 구속됐습니다. 2년 전 경찰의 자체 감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선영 선수가 미 프로골프 LPGA 시즌 첫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유선영 선수는 김인경 선수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총선을 다시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원장은 서울과 부산의 접전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선대위원장은 광주 등 호남 지역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막말 파문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김 후보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른바 사찰 수첩 작성자인 원충현 전 조사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구속된 최종석 전 행정관의 구치소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풍으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잠실 철교위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이 철교를 걸어서 건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는 14일 발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참관단이 12일 방북하는 데다 시기적으로도 극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여야가 접전지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48시간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막판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도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수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조현우 경찰청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CCTV가 공개되면서 부실 수사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모습이 전격 공개됐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면 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최종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의 14%가 만 2세까지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의 일부를 빠뜨리고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실패와 부작용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번 돈의 5분의 1을 원유 수입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의 발사를 강행했지만 발사 2분여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서해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국산 이지삼 세종대왕함이 북한의 로켓 발사 54초 만에 탐지를 시작해 잔해가 추락할 때까지 정확하게 추적해 로켓의 궤적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 실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인정했습니다. 무리한 발사였다는 지적 속에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영향 지원을 중단하는 등 추가 도발 억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선대위를 해산하고 새로운 지도부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특집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세계 경기 둔화와 고유가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3.5%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새누리당이 다음 달 중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고 민주통합당은 다음 달 초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최근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밤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함께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직원은 사실상 임원 승진을 못하게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윗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문대성 당선인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노선과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에는 최고 200mm, 해안 지역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의 개발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통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전수조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 회수율이 낮고 응답한 학생이 실제 전교생 수보다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변동급여를 합산해 4월에 추가로 정산된 건보료가 3년 만에 70%나 늘었습니다.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일부 금품을 받았지만 2007년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이 강원도를 시작으로 총선 지지 감사 인사에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생 공약 실천 특위를 출범했습니다. 북한이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하며 대남 도발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를 넘는 비난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부가세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들이 요금을 내리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서울시가 인터넷에 요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산 상속 소송과 관련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건희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친형 이맹희 씨가 이 회장의 탐욕에 소송을 초래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검찰이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영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박 전 차관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검역 물량을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0억 4천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여행수지 개선과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2달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문신 시술과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가이드를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가정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중국 어선 선원들이 불법 조업 검문에 나선 단속반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2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다가 부착했습니다. 광우병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농장에 대한 방문 여부가 불투명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와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모레 검찰에 소환됩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경기도 파주의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가는 등 중부지방의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30도에 가까운 초여름 날씨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내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실시돼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리점이나 인터넷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내일 박영준 전 차관의 소환을 앞둔 검찰은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미국 광우병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검역과 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들의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 총영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해경은 흉기를 휘두른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톤 화물차가 국도에서 훈련 중이던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TV를 시청하는 DMB를 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이 전기 공급선 이상으로 8시간 가까이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배차 간격이 평소 4배 이상으로 늘어나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부정 경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인은 사퇴를 선언하며 당 대표단과 비례대표들의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박지원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에서는 모두 11명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 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 저축은행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 신고자를 상대로 1,3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장난 전화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년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린 날이 있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의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아서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본점 등 3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200억 원을 인출한 뒤 밀항하려다 체포된 김창동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당권파는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비당권파는 지역별 총투표자 수와 후보별 투표수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박영준 전 차관과 강철원 전 실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뭉칠 돈 20억 원에 대해서 본격 수사할 방침입니다. 화재로 9명이 숨진 부산 노래주점 일부 시설이 불법 개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개조로 비상구 한 곳이 막히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사르코지 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17년 만에 프랑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 엑스포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8월까지 석 달 동안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비상대책위 출범 문제 등을 내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입장차가 여전해 물리적인 충돌마저 우려됩니다. 전북 무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규모로 창문이 10여 초 동안 흔들렸고 인근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부가 광우병 조사단의 현재 조사 결과 미국산 쇠고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검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입양한 뒤 취소하는 파양이 급증하면서 입양아들이 입는 정신적인 충격도 큽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그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특집 9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